오늘 저녁 동아백화점 쇼핑점에서 불이 나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LTE 연결해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대구 테크노파크 뇌물 비리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옛 제일모직터 기부 체납과 관련해 대구시는 협약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성과 협약을 맺은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울릉도와 독도를 녹색섬으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이유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대구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동아백화점 쇼핑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명이 다쳤고 손님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는데요. LTE로 현장 연결합니다. 권윤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구 중구 반월당 동아쇼핑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불이 모두 꺼진 뒤에 소방대원들이 대부분 철수한 상황입니다. 불은 저녁 6시 반쯤 백화점 8층 야외 테라스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20여 분 만에 껐습니다. 이 불로 화재를 진압하려던 백화점 직원 2명이 팔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직원 2명과 어린이 손님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손님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동아쇼핑은 저녁 시간대 주부들과 퇴근한 직장인들이 저녁장을 많이 보는 곳입니다. 따라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고요. 주변의 퇴근길 교통이 한때 통제돼 혼잡을 빚어졌습니다. 건물에는 소방대원과 경찰 감식관이 남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의류 등에 타서 5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백화점 직원들을 불러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아쇼핑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뇌물 비리 사건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직원과 공무원 등 모두 12명이 연루됐는데 윗선으로의 연결고리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모 전 원장을 비롯한 3명의 직원이 모바일 시험 장비 납품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억 7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세한 업체에 장비 업그레이드를 맡겼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장비 구입 비용보다 더 많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테크노파크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전 원장과 김모 전 센터장은 모바일 융합센터 구축사업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해 5명의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과 향응을 건넸습니다. 이 가운데 서상기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유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대구 테크노파크 김 전 센터장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소속된 이모 씨 등 2명의 전직 보좌관은 국내에서 한 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만 확인돼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좌관들은 그 지역 예산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의원들한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2011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대폭 좀 증액된 게 사실입니다. 이 전 원장으로부터 업무 지원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과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2,5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모 대학 교수 55살 이모 씨가 입건되는 등 뇌물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지난 2011년 대구 테크노파크 모바일 융합센터의 예산이 2배가량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입김만으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데도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경찰의 대구 테크노파크 수사 결과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감사 조직에 포함시키는 등 감사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인수위를 구성하는 사람조차 포함되어 있다면서 청렴하지 못한 인사에 대한 철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순항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대구 MBC 신병철, 도성진, 김종준, 윤종희 기자가 집중 보도한
대구 경북 테크노파크 비리 및 운영의 문제점 집중 해부를 2012년 참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감사원 감사를 유도했고 경찰이 공식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등 언론의 감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공익에 기여도가 높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옛 제1모직 공장터 기부 체납과 관련한 대구시의 삼성 봐주기 의혹 속보입니다. 삼성과의 협약 사실이 없다는 대구시의 해명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당시 일간지 보도가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옛 제1모직터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가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을 기부 체납받기로 해놓고도 대구시가 삼성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삼성과의 협약 사실이 없어 달리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라는 해명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지난 1997년 5월 22일자 지역 모 일간지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대구시와 삼성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옛 제1모직터의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전까지 국제 규모의 음악당을 짓겠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또 삼성 측이 대구 수성구 내완동에 3만석 이상 규모의 야구장을 건설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입니다. 대구시는 뒤늦게 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확인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수가 없으니까 공식은 없는 걸로. 이게 대구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자치단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진짜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의 약속 이행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논의에 들어가는 한편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월성원전 1호기 안전점검 결과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10년 연장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로버트 크리바넥 팀장 등 IAEA 점검단은 지난해 보름간의 일정으로 월성 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00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IAEA 평가단은 예방 정비 프로그램 구축, 중수로 정비 개선 프로그램 적용 등 9가지를 우수 사례로 평가했지만 13가지 권고사항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 도장 필요성 검토와 후쿠시마 사고를 반영해 안전성 평가서 작성, 노후화에 따른 물리적 성질 변화 평가 및 내환경 검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성 원전은 IAEA 권고사항 가운데 이미 상당수 항목을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조치 기한 내에 거기서 원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IAEA 사전 보고서에서 지적한 권고사항 대부분이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져 있는 데다 지난해 10월 1일 발표한 보고서를 이제서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점을 13가지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전하다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점이 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한 건데.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 30년이 끝나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10년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청정 무공해의 녹색섬으로 만든다는 경상북도의 계획이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비 확보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년 동안 5천여억 원을 투입해 울릉도와 독도 일대를 녹색섬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태양광, 풍력, 소수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에너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식경제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과제는 전라남도 쪽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울릉도, 독도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전체 사업의 일괄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단위 사업별로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지열 발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시추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지열 시추 조사를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경부하고 협력을 해서 올해 내에 1km 정도를 뚫어서 경제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국비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지능형 전력망 구축, 녹색섬 특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 확보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녹색섬 조성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환경부로부터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아 오늘 인증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울릉도 전역 127.9제곱킬로미터가 인증을 받았으며 코끼리 바위, 복내 폭포, 독도에 있는 삼형제 굴바위 등 23곳이 지질명소로 지정됐습니다. 지질공원 인증 기간은 오는 2016년 12월 26일까지며 4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경북도 내 낙동강 상류의 세계 보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합니다. 보강 공사에 들어가는 보는 상주 낙단보와 구미보, 칠곡보 등으로 수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판 등 보강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부산국토청은 지난해 태풍과 홍수로 일부 파손된 칠곡보 바닥 보호공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전국광역시장협의회가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 지원 등 지방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국 6대 광역시장들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사회복지 사업의 국비 전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지방 재정 확충, 지방 자치권 확대 등 모두 8건을 건의했습니다. 전국 광역시장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 재정 여건의 악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는 민간단체인 국제개발학회가 지난 1968년 대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한 뒤에 대구가 자체 역량을 기르지 않으면 더욱 중앙에 종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제개발학회는 전환의 도시 대구라는 제목의 영문 보고서에서 대구의 역동성에는 대구에 대한 자부심과 강한 대구의 정체성, 부산과의 경쟁 심리 등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대구 스타일을 창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구경북학회는 대구가 다시 전환의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책을 번역해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뇌출혈로 응급 이송된 48살 강모 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북대병원이 당시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는 상황에서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긴급수술이 어려웠던 점이 인정돼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공소 사실은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뇌출혈로 대구 보훈병원에 응급이송된 강모 씨는 수술이 불가능해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2차 병원을 거쳐 영남대병원에서 5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과 전신 마비 상태에 빠지자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감사의 초점을 학교 운동부 비리 근절에 두기로 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운동부 코치 청렴 등급제를 도입해 결과를 공개하고 재계약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200만 원까지 허용하면서도 금품 수수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 일부 간부들만 공개하던 업무 추진비를 학교 교장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